고전 시간 국왕 수심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1월 달에 진행을 했었고, 규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달에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미진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어단과 수강생들은 1월 달에 배웠던 책 펴보시면 규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자미장 수심가에서 이 수심가의 갈래는 민요입니다. 민요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을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민요라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주로 불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수심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 1번 두 가지로 좀 쪼개 드릴게요. 인생의 허무감과 두 번째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이 수심가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심가는요, 특이하게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부르는 방식이나 사람마다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했겠죠. 굉장히 많은 형태가 다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형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존재한다, 또는 다양한 형태들의 수심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작품이 더 특이한 이유는 여러 개의 다른 기존 시나 노래에서 일정한 내용을 차용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한문 구절과 같은 좀 상투적이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창작한 노래라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고도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떠한 특정 지방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창자, 즉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변형이 되고 다양하게 이야기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게 수심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결국 이형이 많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수심가만 명확히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갈게요. 근래안부 문여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래안부 문여하요 라고 하는 부분에 현대어 풀이를 먼저 도와드리면 요즘에 임의 안부를 묻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월도 사창에 첩한다인데 무슨 뜻이냐면, 첩은, 이 첩이라고 하는 건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이 첩이죠. 첩은 달빛이 흐르는 창가에 기대서 한이 많은데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첩은, 즉 저는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은데 생각을 하니, 대놓고 나오죠, 이 작품의 주제.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떻게 할까요? 즉 저 임이 그리운데, 임의 아름다운 용모가 그리운데 나 어떻게 할까요? 결국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주된 정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했을 때 걸리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상사의 정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도입부에서 다른 작품에서 인용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1년의 일행이요. 제가 지금 연두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선을 필기하지 않고 동일한 색깔로 구분만 해놓을 건데, 이옥봉이라고 하는 작가의 시 중에 몽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몽혼의 1, 2구를 인용한 부분이 1년의 일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볼게. 약사 몽혼으로 행류적이면 문전성로 반성사로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인용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1, 2구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밑줄 쳤던 부분은
삼사구를 인용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게. 약사몽온이 행유적이면 까지만 해석을 도와드리면, 만약 나의 꿈속에 혼이 자취가 있다면,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임의 집 앞 돌길이 닳아서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돌길이 닳아서 반쯤 모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보다 부풀려 설명하는 과장법, 고전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구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몽혼의 삼사구의 내용은 꿈에서도 임을 그리워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 생각을 하니, 똑같은 말 반복이죠. 임의 아름다운 용모가 그리운데 나 어떻게 할까요? 동일한 구절의 반복. 강산불변 재봉춘이요, 임은 일거의 무소식 이로구나. 갈게요. 강사불변 재봉춘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봄은 다시 온다. 그럼 결국 자연의 불변성을 나타낸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자연은 오지 않는데 봄이 돌아온다니까 뭐 계절의 순환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뽑아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임은, 우리 항상 고전에서 자연 나오고 뒤에 임이 나오면 자연과 임을 대조시킨다라고 하는 건 매번 봤던 부분이 되겠죠. 임은 일거의 무소식이구나, 즉 오지 않는구나, 또는 소식조차 없구나. 그럼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나는 부분.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가는 게 서러워서 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가는 것이 서럽다에서 느껴지는 주된 정서는 살아봤자 뭐하겠냐,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생무상, 또는 주제에 나왔던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 또는 허무감. 할게요. 일생일장은 춘몽되고, 이거 우리 구운몽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왔던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장춘몽이라고 해요. 한여름밤의 꿈, 인생의 덧없음, 뭐 이런 말들 나오죠. 세상 공명은 꿈밖이구나. 차마 진정 세월이 가는 것이 서러운데 나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 인생무상, 인생의 허무함. 추야공산 다 저문 날에, 가을밤 사람이 없는 산중이란 뜻이 추야공산이거든요. 가을밤 사람이 없는 산중. 그럼 결국 이 부분은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할 거야.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의 특성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피었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을 가는 것 덩달아서 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인생무상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서산에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떨어진다. 그럼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또 해가 떨어진대.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얘를 반복이 아니라 잉여적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잉여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말을 반복하는 것을 잉여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어서 갈게. 월출동력. 동쪽의 달이 떠오름에 달이 솟아오는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이 아연하여 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인생무상. 근데 여기서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주된 정선 찾았지만 아연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놀라니 어안이 벙벙하여 나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봄파는 남이련마는, 즉 같은 말로 간단하게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필기 안 해도 돼요. 현대어로 바꾸면 원래 남이지만, 친구가 원래는 남이지만 어찌 그다지도 유정, 정이 많단 말이요. 보면 반가운데 안 보면 그리우니 아유 어쩌자는 건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개변양류. 개변양류라고 하는 건 시냇가에 있는 버들입니다.
그럼 시냇가에 있는 버들이니까 얘는 녹색이라고 하는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을 거고, 색깔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개변 양류는 사사록이요. 사사록이라고 하는 건 줄줄이 녹색이다라는 뜻이야. 줄줄이 녹색이고, 무릉도화는, 여기서 말하는 무릉도화는 무릉도원의 복숭아꽃이거든요. 근데 복숭아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붉은색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 무릉도화라고 하는 부분도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고 시각적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녹색과 붉은색은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점점 홍, 붉은색이구나. 생각 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이어서 갈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나 어떻게 할까요? 이 바로 위에 개변양류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는 정서를 표현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색채 대비를 통해서 봄의 풍광, 즉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여기서는요.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와서 좀 주제상 통일성이 위배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변형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난사로다. 어려운 일이로다. 난사 중에도, 즉 어려운 일 중에서도 겸난사, 즉 최고 난이도의 어려운 일인가 봐요.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살아볼까요? 청포로 일상만리선 하니, 청포를 입고 만리를 가는 배에 오르니 라고 보시면 돼요. 동정 여천이 파사추로구나. 동정호에 이르니 물빛이 하늘과 같아 물결이 가을을 알리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인용을 한 구절은 맞는데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드릴게요. 여기는 서도라고 하는 지역의 시 중에, 이게 좀 웃겨요. 관산 육마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관상 육마의 구절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심가로 편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사사로이 마음 뜻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또 갈게. 산천초목은 절범한 가고, 대조법 나오겠네. 뒤에 인간이란 두 글자 나왔는데 앞에는 산천, 즉 자연이 나왔으니까, 산천의 풀나무는 절범한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그럼 결국 여기는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될 거고, 자연과 인간의 대조를 통해서 늙어감에 대한 탄식 또는 탄로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계속 연마다 마지막 부분은 좀 동일하게 끝나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귀야. 여기서 말하는 자귀라고 하는 거 객관적 상관물이요. 화자의 정서를 유발한다. 울지 마라. 울 거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관 한등. 여관의 차가운 등불 아래에 잠들은 나를 왜 깨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여관 한등이라고 하는 말도 당나라 시인이 지은 작품에서 인용한 구절 중 하나야. 그래서 여관 한등이라고 하는 건 여관의 차가운 등불 아래 잠든 나까지 왜 깨우는 거야? 서러움의 정서가 유발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심한 기차야. 아무런 감정이 없는 기차야. 소리 말고 가. 아니 나지 않던 임생각이 저절로 나는구나. 청춘 홍한. 청춘의 혈색 좋은 얼굴을 애연타 말고 슬프다 하지 말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마음대로 노잔다. 마음대로 노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의 어떠한 태도를 알 수 있냐면, 화자는 굉장히 지금 근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근심 많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놀고 싶은 마음을 제시하면서 끝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화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언가를 포기하고 넘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대로 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해석하고 싶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까지가 수심가였습니다.